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재학 중인 정종희입니다. 저희 5조는 I'm Your Energ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저희가 공감하는 점에 대해서 말해드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가 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고 그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들어왔습니다. 발표에서 듣고 저희도 생각해본 결과 전력 수급의 기본 원칙은 기본적으로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을 고려하는 수급 계획을 짜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에너지 정책 자체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하나의 해답으로 나오고 그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징검다리를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미래 환경의 변화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 수요 및 공급 예측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남북의 관계 호전 및 통일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되는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신재생 시장의 확대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이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인력이 늘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는 다르게 말하면 기존 발전 믹스를 담당하고 있던 일자리 분들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변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와 없어지는 일자리를 감안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일 주체의 시장 주도로 인한 성장 장애라고 설명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전력 주도는 정부에서 계획을 짜고 이 전력 계획에 따라서 일방형으로 이렇게 주도를 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좀 더 변동성이 있고 상호 보완적인 형태 그리고 서로의 피드백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단일 주체가 이렇게 주도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성장의 장애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확대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노동시장이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아서 화력발전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과 이런 분들을 재교육해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공급 주체를 다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단순히 이제 정부 주도로 기업이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걸 뛰어넘어서 소비자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형태의 방식이나 이와 같은 다양한 주체를 다원화하여 발전 양식에 그 활력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고, 정책을 수립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 변화는 전력 수요 및 공급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2년마다 계획을 짤 때마다 2년 뒤에는 이 정도 전력을 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항상 적은 수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원인이 저희가 예측하는 요인보다 더 많은 요인이 존재하고 저희가 항상 예측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걸 예측하는 게 불예측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짤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 시장의 변동 가능성도 역시 그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 최근 이제 조선 업계가 불황을 맞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커다란 시장 형태가 변형될 때마다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형태와 에너지의 필요성이 바뀌고 저희는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정부가 정책을 성립하고 설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해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예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재고려하거나 전력 수요 예측 모델, 기존에 항상 과소 예측했던 그 모델에 고려하는 요인을 여러 가지로 하여 예를 들어 기후 요인을 포함시킨다거나 혹은 외부의 이제 외국 에너지를 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정세 등을 고려하는 등의 요인을 더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자원 시장을 개척해서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이제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 예측을 다 해봤는데 그중에 저희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이 이제 남북 관계의 호전과 통일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북한과의 이제 관계 호전을 예언했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될까를 이제 저희 시선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북한은 이제 미개발 지역이 많고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의 부지가 많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위도가 독일과 비슷한데
이는 이제 편서풍지대에 있단 말이고,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풍력 에너지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점을 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호전될 경우 이러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낳게 되고, 이러한 점 역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섬인데, 그 이유가 이제 북한과 단절돼 있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과 관계 호전이 돼서 대륙과 연결된 전력망을 지을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노드풀을 대륙과 형성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점을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고, 앞으로 변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도 이런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북한에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제 북한과 관계가 호전돼서 북한의 전력 상황과 저희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북한 자체의 전력 구조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전력 구조와 경제 격차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번 이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이런 수용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환경적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과 서로 소통하는, 그러니까 협치하는 그런 세대가 온 만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국민의 수용성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수용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지 선정, 즉 지역적 측면에서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배경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방안인데, 이 과정에서 비용 증가는 필연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을 갑자기 증가하거나 국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서 절약한 에너지 가격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에 필요한 펀드를 조성하는 점진적인 기금 마련과, 또 이제 그린 프라이싱 같은 제도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소비자가 본인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력비, 자신의 전기 요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발적 기금 마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제 부지 선정 측면에는 DAD 방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정부가 정하고 발표하고 이제 정부가 다시 디펜스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다변화해서 토론회, 위원회, 그리고 이제 이런 절차 자체를 법제화해서 절차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의 전력 공급 사정이 엄청 낙후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글에서 한반도를 밤에 찍으면은 대한민국은 엄청 밝죠. 그렇죠. 북한은 평행만 살짝 밝은데, 그럴 경우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뭐 전력을 북한에 공급해 주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엄청나게 공급한다,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북한 그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시설이 이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반드시 있겠죠. 전력 구조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가 저희가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 점인데, 저희끼리 토론한 내용으로는 그런 점이 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부가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력망을 새로 깔 때, 아니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로 설치할 때 이제 생기는 이제 노동 창출이라던가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지속 가능하고 이걸 앞으로 이제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드 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